최근 코스피 코스닥 시장 상황은 어떤 건가요? 네, 지수가 지금 변동성이 너무 심하죠. 사실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규제가 강화됐는데 예탁금 3천만 원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대용금도 사실은 허용이 안 되고, 주식으로 대용하는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정부에서는 5조대까지, 뭐 사실은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막 15조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엄청나게 그 웹도둑이라고 하죠. 꼬리가 몸통 흔드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거래대금이 한 4분의 1 정도를 줄었는데, 그렇다고 뭐 완전히 뭐 그게 없어진 게 전혀 아닙니다. 어제도 제가 어제 8월 6일자 기준으로 상위 거래대금 종목에 보니까 여전히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리스크를 키우는 거고, 분명히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되면 예탁금 3천만 원이 아니라 예탁금 3천만 원조차도 이미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투자하시는 분들의 90% 이상이 다 기본적으로 예탁금 5천만 원 이상 보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실효성에 대해서 그게 있고요. 다만 거래대금을 줄은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들어올 신규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차단하는 효과는 있는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줄긴 줄었는데 여전히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연속적으로 사주는 주체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정부 정책에 대한 실망감도 너무 큰 거고, 사실은 AI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노이즈가 계속 나오고, AI 반도체 사이클은 캐펙스 투자는 맞습니다. 뭐 구글 클라우드 센터도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했고, 이번에 아마존도 상당히 호실적을 기록했고, 다만 뭐 메타만 조금 실적이 나빴는데, 이 매일매일 나오는 뉴스에 우리가 일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알파벳이나 구글이나 이런 그 AI 빅테크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잡음은 계속 나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여러 가지 노이즈가 계속 나오죠. 어제는 또 알파벳이 AI 조직 개편 한다고 해서 또 주가가 또 급락이 나왔고, 또 AMD는 깜짝 실적을 기록했는데도 실적이 전혀 반영이 안 됐고, 아마존은 또 반대로 실적 잘 나오니까 당일날은 안 오르고 그 다음날 뭐 급등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혼조세가 있고 연속적으로 사주는 주체가 없어요.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 하고 있고요. 기관은 아예 안 사고요. 개인은 항복성 매매라고 하죠. 투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수가 빠지는 이유가 아무래도 반도체 쪽에서 노이즈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메모리 반도체 마이크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갈 때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소프트웨어 업체들, 플랫폼 업체들 주춤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주춤했던 업체들이 조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순환 매식을 띠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물론 오늘 코스닥 빠지는데, 코스닥을 어제까지 외국인이 4조 넘게 사면서 코스닥에서 특히 바이오, 로봇, 그리고 미용의료까지 고르게 순환매가 성격이 띄고 있는데, 이 바이오도 실적이 긴가민가해. 미용의료 실적 잘 나오죠. 그 다음에 반도체 소비장 실적 잘 나오죠. 실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코스닥은 실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코스닥 강력한 모멘텀은 이제 글로벌 메가트렌드 산업에 부합되는 지역, 지금의 메가트렌드는 AI하고 로봇이죠. 정부의 정책적인 육성이 있냐. 근데 정부의 정책적인 육성이 액션 플랜이 안 나와서 주춤했는데,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는 거예요.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어떤 후속 조치, 그리고 또 코스닥 승강제, 그리고 코스닥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주주환원을 강화하는 어떤 액션 플랜.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코스닥에 동전주들,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제 역할을 못하는 기업들을 빨리 퇴출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것 같고, 모건스탠리가 레버리지 ETF나 헬스펀드 물량, 차입 물량, 신용잔고 많이 해소됐다. 최소한 절반 50% 이상 해소됐다고 하는데, 그 지표를 조금 더 확인해봐야 될 것 같다. 국내 전문가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님과 석병 교수님도 레버리지 청산이 한 75% 이상 진행이 됐다고 하면서 상당 부분 레버리지로 인한 효과는 줄어들 거다. 다만 레버리지 ETF 자금이 다시 반대 매매되거나 코스피 쪽에 추가 매수가 들어오면 여전히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실제로 신용융자는 10조 정도 줄었습니다. 더 줄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시장에 소위 말하는 주식을 사기 위한 예탁금, 그러니까 유동성 자금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135조에서 100조 초반까지 줄었으니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들의 실탄이 줄어들고 있다. 다만 기대하는 부분은 코스피가 9,300 찍고 나서 5,300까지 거의 4,000포인트 가까이 빠졌으니까, 그럼 개인이 지쳐서 떨어져 나가는 투매성 물량을 외국인이 안 받을 거냐? 지금 당장 8월 1, 2, 3, 4, 5, 6일까지의 6일 기간을 보면
샀다 팔았다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추세는 여기서 6천 초반이니까 긴가민가 한 건데 만약에 다시 지수가 7천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그 수급의 주체는 개인 투자자가 아니고요. 이제 개인 투자자는 진짜 안타까운 거는 8,500에 사신 분들, 8,000에 사신 분들, 7,500에 사신 분들, 7,300에 사신 분들, 7,000에 사신 분들조차도 다 물려있으니까 6,500에 사신 분도 물려있으니까 그분들의 실망 매물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올 텐데 그 물량을 누가 받냐? 기관 투자자가 받을 여력은 없을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인 투자도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간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변동성을 여전히 키우는 요인이고 다만 코스닥 쪽에 수급이 들어오는 건 너무 다행이고 오늘도 지수가 3% 넘게 빠지는데요. 지수가 빠진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예전에 다 빠졌는데 반도체 빠지면 다른 종목들 더 빠졌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반도체 빠지지만 미용으로나 전혀 못 올라가고 있던 뭐 엔터나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로봇도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당분간은 섹터 순환매, 로테이션이라고 하죠. 이게 좀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코스닥 쪽 얼마나 가겠냐 되게 자조 섞인 모습으로 코스닥을 비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주된 근거가 이겁니다. 코스닥 실적 안 나오죠. 근데 그거 너무 단순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코스닥도 철저하게 선별해서 봐야 되는데 코스닥 실적 다 안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돼서 실적 안 나오는 기업들 많이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이유가 로봇 실적 안 나온다, 너무 먼 미래다. 로봇 먼 미래라고 하기에는요, 지금 당장 쿠팡에 가보시면요, 쿠팡에 중국의 유니트리 로봇을 6천만 원대 팔고 있고요. 그거를 더 가격을 낮춰서 지금 1,000만 원대 수준까지 낮춘다고 해요. 근데 미국에서 엊그제 중국 관련된 로봇 완전 전면 통제하겠다, 차단하겠다고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기업이 로봇 기업들 중국하고의 어떤 기술의 중국 기술을 100이라고 보면 우리나라 로봇 기술이 한 85에서 9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워낙 중국 내수로 워낙 정부 자금으로 밀어붙이니까 엄청나게 중국이 막 마치 대단한 것처럼 2차전지 똑같습니다. 중국의 2차전지를 쓰는 BYD 배터리가요. 인스타나 뭐 몇 개 찾아보시면 금방 나와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중국 거 불안불안한데 완전히 지금 미국에서 중국 로봇이나 중국 관련된 소재나 뭐 중국이 계속 히토를 갖고 미국 협박하잖아요. 그거에서 지금 미국이 학을 띄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누군가는 반사 수혜를 받을 건데 우리나라 로봇 업체나 일본의 뭐 감속기 업체, 일본의 액추에이터 업체들, 우리나라 액추에이터 업체들이 소외를 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말은 결론적으로는 코스닥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모멘텀이 강화되면 강화됐지 모멘텀이 약하지 않다는 거고요. 물론 자, 코스피 다 팔고 코스닥 가라는 얘기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포트폴리오 배분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아무래도 코스닥 쪽을 지탱하는 반도체 소부장과 바이오와 로봇이 고르게 지금 회복되는 그림이 나와진다고 하면 코스닥도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의 격차가 너무 심해졌죠. 코스피는 연초 대비 거의 90% 올랐다가 지금 40%까지 연초 대비 상승폭을 반납했고요. 코스닥은 연초 대비 여전히 15% 정도 마이너스 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수익률 격차가 줄어드는 형태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AI 반도체 관련돼서는 그러면 계속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바라봐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너무 희망회로만 돌리지 말자. 행복회로만 돌리지 말고 좀 냉정하게 보자. 근데 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지면 원전도 빠지고 조선도 빠지고 건설도 빠지고 다 박살난데 지금은 조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그래도 시장을 주도한 거는 여전히 반도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반도체에서 예를 들어 바이오나 로봇으로 그런 기사들이 어제부터 막 나와요. 주도주의 어떤 대전환이 일어나나? 주도주의 후속 주도주가 드디어 발굴되나? 뭐 이런 식의 기사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아직 조심스러운데 정말 다행인 거는 반도체 빠진다고 해서 예전처럼 다른 업종이 다 박살나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변동성도 심하고 사실은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물려 계셔서 우려되는 거는 코스피가 이제 5,300까지 빠졌다 지금 6,200 정도 수준인데 한 1000포인트 올랐는데 여기서 더 1000포인트 오르면 국장 지긋지긋해서 더 이상 안 해 하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떠날까봐 그게 너무 좀 걱정이 많이 되고 또 막상 떠났다가 다시 지수가 7,200선이 아니라 8,000선 가까이 되면 그때 뒤늦게 들어오실까봐 그런 부분이 좀 조심스럽고 내가 너무 지금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절대 공격적으로 하실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확인하고 하시더라도 맞는 상황이지 만약에 나는 주식 하나도 안 갖고 있고 이제 100% 다 현금 있어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볼까요? 그런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 봅니다. 물론 그런 분들은 지금 5,300포인트에서
한 8,900포인트 올라온 지금도 싼 건 맞죠. 근데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이 아마 7,000대 중후반부터 사셔서 지금 엄청 몰려 계실 것 같거든요. 키움증권 STS에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가격대에 가장 많이 사시나 보면 대부분 다 7,200 위에서 많이 사셨더라고요. 7,500, 7,700, 8,000, 8,200, 8,500, 8,700까지. 그 사신 분들은 7,200 정도만 올라와도 정리하실 거고요. 7,400만 올라와도 정리하실 거고요. 7,700만 와도 정리할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매물대가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7,200에도 엄청 쌓여있고 7,400에도 엄청 쌓여있고 7,700에도 엄청 쌓여있다. 그래서 지수가 여기서 굉장히 탄력있게 9,000만 가는 거 너무 어렵고, 반도체도 삼성전자 지금 22만원도 깨졌거든요. 22만원대인데 27만원에 사신 분들, 30만원에 사신 분들, 33만원에 사신 분들, 35만원에 사신 분들 전부 물려있으시잖아요. 이분들 어느 정도 올라오면 정리하는 물량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나 삼성전자 3년, 5년 들고 갈까 하신 분들은 걱정이 없죠. 지금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오히려 내 평단가를 낮출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일단 결론적으로 물타기 하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올라올 때마다 매물대가 쏟아지면 결국은 올라가기 개별 종목도 쉽지 않다. 그러면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 미용의료나 바이오는요, 이미 삼성전자 오를 때 그 몇 달 전부터 계속 빠지던 종목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조금만 올라도 그 위에 걸쳐있는 매물대가 적기 때문에 훨씬 더 탄력 있게 가볍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냉정하게 내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서 지금이라도 나는 내 포트폴리오 갖고 있는 것보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매력적인 것 같아. 그쪽에 대한 투자 근거가 더 나는 세다고 생각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일부 포트폴리오 전환하시는 게 맞고요. 나는 아무리 봐도 내 종목이 내가 갖고 있는, 나는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종목을 6만원대 샀는데 그 종목이 한 4만원까지 빠졌어요. 근데 내가 산 종목은 가격만 떨어진 거지 여전히 4만원대도 내가 6만원대 샀던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1번 근거, 2번 근거, 3번 근거가 깨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주가만 4만원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교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사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은 냉정하게 내 포트폴리오를 하나하나 투자 근거, 투자 포인트를 따져봐야 될 때다. 지수에 대한 환상, 반도체에 대한 어떤 행복회로, 희망회로 해서 조금은 냉정하게 한 발 떨어져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주식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상황입니다. 저 또한 최근 몇 달 동안에 엄청나게 욕을 먹고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제 주식도 저도 냉정하게 많이 틀립니다. 사실 주식시장 전문가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많이 공부하고 조금 더 거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냐 그 차이인 거지, 전문가 분들이 다 맞출 수도 없는 거고요. 이번에 전문가분들 맞춘 분들 하나도 없잖아요. 9천에 정리하라는 분이 누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최근에 또 느낀 거는, 확실히 아무리 펀더멘탈이 뒷받침돼줘도 사주는 주체가 없으면 모든 주가는 수급에 우선한다. 수급이 우선한다. 펀더멘탈이 중요합니다. 물론 철저하게 주가는 펀더멘털대로 갈 건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펀더멘털 너무 중요하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수급이 완전히 꼬인 상황에서 수급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 수급을 해결해줄 주체는 다시 개인일까? 다시 외국인일까? 좀 냉정히 따져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앞으로 실망 매물, 그 다음에 본전 복귀 심리에 대한 본전 매물,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주가도 탄력 있게 가긴 어렵고, 지금의 반도체 많이 사신 분들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반도체 역시 매물 계속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에 대한 너무 환상만 갖고 있지 말고 반도체를 어느 정도는 포트폴리오를 배분하기 지금 딱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왔다. 주식 투자에 관련된 목표 수익률 자체를 지금 조금 보수적으로 타이트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주식 투자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올라왔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000대에서 9,000까지 지수가 3배 올라가는 거는 전문가분들, 저도 지금 주식으로 23년 차인데 주식으로 30년, 40년 넘게 하시는 그 선배님들도 역대급 이런 장을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너무나 심각하게 속도의 문제, 기간의 문제가 유례없는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원점에서 냉정하게 내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시장에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잠깐 떠나 있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중을 확 줄여놓는 거죠. 절반 이상 줄여놓는 거죠. 아예 내가 이거 없는 돈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줄여놓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추세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은 하락 추세잖아요. 하락 추세가 있고 횡보 추세가 있고 상승 추세가 있는데 하락 추세가 언제까지나 하락이 지속될 것 같지만 또 상승 추세로 바뀝니다. 그 상승 추세로 바뀌는 건 뭘로 알 수 있냐? 거래대금으로 알 수 있어요. 지금 거래대금이 늘어나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조금 주식이 너무 사고 싶은데 지금 불안불안하게 사시는 것보다 조금 더 거래대금이 늘어나고 시장이 좋아지는 거 확인하고 야구선수가 나한테 완벽하게 치기 좋은 공이 올 때만 치는 것처럼 우리가 365일 24시간 내내 주시장에 참여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가장 확률적으로 높고 가장 잘할 수 있을 때 하시면 됩니다. 강세장에서만 하시면 돼요. 지금 강세장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그래서 지금은 조금 잠시 주시장을 조금 멀리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조금 그래도 조금이라도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변동성이 큰데 지금 앞에 우리가 맨 처음에 시황 얘기할 때도 야 그래 그냥 7,200선, 7,500선 올라오면 다 정리하고 한국 시장 떠날 거야.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큰 돈의 흐름은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비트코인에서 주식으로, 채권 투자에서 주식으로, 일부 은퇴자금에서 주식으로 이 큰 흐름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정부는 주식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주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정부 정책을 거스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가 주식을 신경 쓴다는 얘기는 주식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금융자산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정부를 떠나서 미국, 유럽 모두 부동산보다 주식의 금융자산의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도 선진국화 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니까 당연히 선진국화로 가는 건 분명하고 이미 선진국이죠 우리나라도. 그리고 다행히 우리나라는 포트폴리오가 너무 반도체만 집중돼서 그렇지 반도체 말고 세계 1등 기업을 보유한 산업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변동성에 팔고 도망가실 때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시고 혼자 투자하시기 너무나 힘든 장이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하는 투자, 함께 공부하고 함께 분석하고 함께 어려운 투자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구독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는 매일매일 시황, 업종, 주도주, 기업, 수급, 기술적 분석을 매일매일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반드시 보셔야 될 기업과 특정 주도주 산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이거를 영상으로 그 빌리언스 캠퍼스 유료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주간 트렌드, 매달 월간 복귀 특강이라고 해서 영상을 찍고 있고요. 그 영상만 보셔도 구독료는 10,000배 이상의 본전을 뽑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황이 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매일매일 카톡으로 공부거리 투자 인사이트를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그 카톡의 내용도 제가 하루에 100개가 훨씬 많죠. 300개 이상 쏟아지는 기사들을 추려서 매일매일 공부거리를 던져드리고요. 그 다음에 옆에 AI 금융비서 뒀다고 생각하시고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쪽지나 댓글이나 저한테 개인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분들끼리도 굉장히 끈끈한 아주 친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연회 하면 모두가 다 인사하고 서로 얘기하고 의견 교환할 정도로 굉장히 끈끈하게 친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냥 구독자분들하고 빌리언스 구독자분들하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구독 모델을 이끄는 리더와 그냥 구성원의 관계가 아니라 저는 훨씬 더 가까운 관계로 여러 가지 예를 들어 기업 탐방을 간다라든지 아니면 같이 모여서 어떤 좋은 봉사활동을 한다라든지 그런 큰 그림을 저는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언스 캠퍼스를 통해서 혼자 지금 너무 힘들고 변동성은 혼자 다 두들겨 맞지 마시고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빌리언스 캠퍼스는 앞으로도 주도주는 단 한 주, 단 한 개의 섹터, 단 한 종목도 놓치지 않고 주도주는 반드시 꼭 잡으실 수 있게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저는 빌리언스 캠퍼스 한 분 한 분이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같이 평생 최종적으로는 경제적 자유, 경제적 독립을 이루시는데 옆에서 계속적으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것임을 약속드리고 빌리언스 캠퍼스는 이탈률, 그러니까 듣고 빠져나가시는 비율이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한 자릿수대라고 보니까 들어보시고 같이 저하고 함께 공부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장 이겨내시고 실전 투자 전략을 꼼꼼히 챙기시고 어렵고 하다가 힘드신 부분은 직접 다 떠안지 마시고 저한테 대신 맡겨서 제가 밤새 저는 오로지 먹고 자는 거 빼고는 주식만 생각하니까 그거를 제가 대신 좀 리스크도 덜어드리고 여러 가지 시간적 기회비용 중요한 투자 결정이나 전략이나 판단하시는 데 있어서 분명한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그래서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을 꼭 한번 들어보시고 많은 관심과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